네, 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의 이무형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통해 더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인데요. 오늘 이 컨퍼런스 주제가 지금 미래 유망 기술 컨퍼런스인데 사실 AI는 이제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현재로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특히 LG 그룹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제로 이제 적용해보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이제 어플라이드 AI 연구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머티리얼스 인텔리전스라고 예측 모델 혹은 이제 최적화 모델 아니면 소재 개발을 위한 AI 연구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제 회사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컨벤셔널 어프로치로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뭐 수율을 높이고 하는 일들을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LG 그룹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 개발을 할 때 수개월이 걸리는 300회 충방전 실험을 실제로 이제 하면서 배터리의 수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측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딥러닝 기술이 예측 모델 기술을 만드는 이제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300회나 뭐 그 이상의 이제 측정을 하지 않고도 수명 예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를 저희가 많이 해봤고 거기서 큰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런 AI 기술들이 실제로 과거에 뭐 통계적인 기법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환경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희가 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연구원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LG 그룹의 이제 AI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R&D를 수행하기도 하고 LG 그룹 전체 전반적인 AI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그룹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뭐 전자 계열의 LG 전자나 디스플레이, 이노텍과 같은 기업도 있고 이제 화학 계열의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생활건강 파워만농과 같은 기업도 있고 이제 통신 서비스, 뭐 유플러스 등의 통신 서비스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 AI 연구원은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AI 연구를 함께 하면서 실제로 AI를 현업에 적용하는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면 LG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업무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관련된 AI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펀더멘털 리서치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뭐 데이터 인텔리전스, 머티리얼스 인텔리전스와 같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최근에 뭐 챗GPT 등을 저희도 이제 엑사원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언어적인 펀더멘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비전도 뭐 비주얼 어널리틱스나 뭐 비주얼 언더스탠딩과 같은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 뭐 이상 감지라든지 시기화 예측과 같은 문제, 소재 개발 쪽에서는 뭐 소재 분야에서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측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성을 최적화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AI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래의 유망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적용해서 현재 이슈들을 뭐 어려워하는 점들을 이제 많이 개선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AI 자체도 이제 갈 길은 더 이제 멀리 남아 있긴 하지만 현업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함께 발전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로는 이제 커스터머를 위한 AI,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위한 AI, 그리고 뭐 창의성을 위한 AI, 그리고 뭐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 어떤 뭐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뭐 소재 개발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AI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PCB 자동 설계하는 분야가 있는데 PCB 뭐 기판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판을 보시면은
배선을 전기가 통하는 배선들을 많이 선을 연결해서 전기가 통하게 해서 회로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업인데 결국에는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선이 굉장히 뭐 수백 가지 수천 개의 선들을 꼬이지 않게 연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I로 를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왼쪽에 보시는 스키매틱 회로도와 이제 부품 배치가 주어져 있을 때 AI를 통해서 배선을 실제로 라우팅을 해서 CAD 포맷으로 아웃풋을 내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스타이너 트리 패킹 문제라는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문제로 변환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 페일리어 그리고 석세스를 반복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배선이 되도록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현업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들을 반영해서 회로가 잘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단순히 배선 연결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어떻게 이 알고리즘에 녹여낼까 하는 부분이 AI 분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납사 스케줄링 최적화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화학 분야에서 납사 원료를 가지고 어느 탱크에 어느 시점에 어떤 원료를 흘려 보내면서 이 제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문제를 실제 이제 화학 공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그 원료를 들고 오는 배가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비어 있는 탱크를 찾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석유들을 그 납사들을 이렇게 흘려 보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율을 맞추고 원하는 이제 생산량을 맞출지를 이제 다양한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 이제 스케줄링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을 더 다양한 조건들을 한 번에 고려를 하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사 수급 계획이라든지 뭐 원료나 제품 단가라든지 뭐 실시간 부두의 정보라든지 탱크 재고나 성상 그리고 현장 이슈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약 조건으로 반영을 해서 최적의 스케줄링을 이제 아웃풋으로 줄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강화학습을 응용을 해서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강화학습도 이제 에이전트들을 굉장히 좀 다양한 타입의 에이전트들을 두어서 스스로 이제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배에서 리시트 에이전트하고 배에서 이게 원료가 들어오는 것을 관제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각 탱크에 잘 보내는 에이전트가 있고, 혼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각각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율로 원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디맨드 포캐스팅, 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수요 예측의 문제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얼만큼 팔릴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생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물류를 준비하고 창고를 준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업에서도 뭐 이제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구매부터 생산까지 다 고려를 하는 그런 굉장히 제조업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디맨드 포캐스팅이 어려운 것들이 시장 상황도 복잡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잖아요. 뭐 환율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아니면 뭐 유가도 관련이 돼 있고 이자도 관련이 돼 있고 실제 이 소비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부터도 이제 통계 모델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뭐 심지어는 머신러닝 중에서 심플한 뭐 트리 기반의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의 머신러닝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많이 쓰고는 있지만 더 복잡한 상황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니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여러 가지 시계열 예측 문제를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혹은 더 복잡한 딥러닝으로 갔을 때 더 중요한 점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제 맞춰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한 번에 맞추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데이터 기반으로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
것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례는 ESS 배터리 이상 감지인데, 이 이상 감지라는 영역이 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이상 감지, 뭐 출시한 제품, 출하한 제품의 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뭐 엔진의 이상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ESS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건물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아니면 요즘에는 EV 전기차의 배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과거에 통계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도 어느 정도는 워킹을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들이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불량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뭐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나말리 디텍션, 뭐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정상 데이터 위주의 데이터 구성만으로도 학습을 잘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연구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비전 검사도 약간 유사한 사례인데, 제조 라인에서 제품을 다 만들면은 최종단에서 이제 검수자가 이 공정 라인에서 어떻게 뭐 긁히거나 찍히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제품을 출시해야 결국에는 고객께 그 가는 제품이 깨끗하고 제대로 된 이제 최신 그 새 제품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검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검수자들은 굉장히 눈이 예리해가지고 진짜 뭐 미세한 이제 불량들도 잘 잡아내는 반면에, 어떤 검수자들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스킵하고 좀 잘 못 잡는 검수자들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편차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전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좀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머신러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데이터의 특성이 좀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조명이 많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기온에 따라서 어떤 센서의 동작이 바뀐다든지, 결국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특성들이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매번 재트레이닝 하기보다는 컨티뉴얼 러닝과 같은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학습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항상 그 제조 라인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항암 백신 예측 모델인데, 백신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 항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과거에는 아날로그 실험 시절에는 이런 항원이 들어오면 어떤 항체가 잘 맞을지를 일일이 실험을 해보고, 뭐 실험 실패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다음 실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다음 실험 설계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험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백신이 나올 때.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금방 이렇게 백신들이 막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들 아니면 연구자들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AI 모델도 과거의 실험 데이터를 모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뭐 온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험을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듯한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걸로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개발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는 큰 AI를 통한 가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뭐 소재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딥러닝 기술들은 뭐 랭귀지에 사용이 되는 AI 기술, 뭐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아키텍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프로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뭐 비전에 사용되는 기술이 뭐 랭귀지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서로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활용된 기술이 랭귀지에서 많이 썼던 트랜스포머 기술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TADF라고 블루지로 결국 이제 발광 소자에 대한 유기 소자에 대한 이제 개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어떤 성능이 나오겠다라는 예측 모델을 AI로 만들어내고 그 AI 모델을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스스로 AI가 찾도록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계속 실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스페이스를 탐색한다면 25,000년이 걸리는 문제를 DFT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한 385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는 이것들을 뭐 한 5개월 만에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AI 기술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드리면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점점점 이 영역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그룹에서는 AI 컨택 센터라든지 뭐 AI 뱅커 같은 것들 외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LG그룹이 굉장히 제조업 기반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소프트웨어도 최근에는 뭐 제 큰 아들도 있는데 애도 요즘에 코딩할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코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딩을 할 때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다 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검색해서 뭐 블럭을 찾아가지고 코딩하고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훨씬 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코딩 자동화가 점점점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LG도 엑사원 기반의 엑사 코드를 연구해서 코딩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언어 모델을 확장해서 이제 저희가 뭔가 지시를 하면은 이 지시대로 순서대로 어느 뭐 태스크를 요청을 하면은 뭐 A 다음에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하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람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서브 태스크들로 자동으로 쪼개고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액셔너블 엑사원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결국에는 실행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저희가 뭐 디자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디자이너와 함께 AI가 굉장히 창의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발굴을 해주고 그걸로부터 실제 디자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AI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서치나 크리에이션을 할 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사람들이 태깅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캡셔닝도 해주고 뭐 태그도 달아주고 키워드도 찾아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는 AI 툴을 통해서 자동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22년 뉴욕의 패션 위크에서 디자이너와 협업을 한 AI와 디자이너가 협업을 한 제품을 결국 이제 패션 디자인 상품인 거죠. 이걸 가지고 디자인 패션쇼를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리서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소재 개발도 있고 이제 문헌이나 영상을 분석할 때 사람이 결국에는 리서치를 한다는 것이 뭐 논문을 읽고 특허를 읽고 과거에 뭐 교과서를 읽어가지고 지식을 쌓고 그거를 응용하는 건데 이때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점점점 아마 이제 공부해야 될 지식이 많아지겠죠. 지금 공부하는 거를 미래엔 더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핵심적인 거 내가 궁금한 거 중심으로 정리를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AI 기술들이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연결되면은 전문가 QA 결국에는 사람이 뭐 저희가 AI나 머신러닝 공부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직접 논문을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초거대 모델이 관련된 다큐멘트를 찾아서 알려주고 요약도 해주고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는 말씀드린 것 수요나 가격 예측에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모델, 금융 모델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은 저희가 결국 뭐 일을 한다는 것,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들이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이런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엑사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초거대 언어 모델도 있고 멀티모달 모델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이제 유창한 답변, 뭐 많이들 이제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창한 답변을 내주고 있고, 점점 더 이제 모델이 커지면서 좀 더 얘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데이터도 많이 이제 집어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창한 답변과 이제 신뢰성이 이제 약간 한 끗 차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 맞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가끔은 거짓말 같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대규모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뭐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이슈 같은 것들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엑사원을 발표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고품질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서도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텀 모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버스, 디스커버리, 아틀리에와 같은 서비스를 저희가 이번 7월인가요? 그때 공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사원 유니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버스는 이러한 고객의 니즈는 빠르게 변하는 최신 정보를 전문으로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고 싶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답변과 그 근거를 제공받고 싶다는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문서나 최신 지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맥락만을 고려해가지고 유창하게 생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실에 근거한 기반한 답변을,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이제 니즈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검색이라고 하면 질문을 입력하면 웹문서를 랭킹해서 원하는 문서를 고르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뭐 이게 안 되면 다시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정보를 종합하는데,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AI가 이 전 과정을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추론을 하고 생성까지 해서 좀 더 저희가 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성형 AI는 근데 이제 데이터 바탕으로 답변을 바로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일부 후처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현재 그냥 일반적인 생성형 AI의 지금 프로세스라고 보시면은, 저희 엑사원 유니버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정확한 문서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문서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근거를 추론을 해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인사이트가 담긴 응답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엑사원 디스커버리인데요.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는 그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 플러스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소재 개발과 관련된 예측 모델, 그리고 이 소재를 최적화하기 위한 모델을 결합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로 세상에 없던 소재와 신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R&D 연구를 할 때 소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 분들이 과거에 아니면 외부에 실험했던 결과들,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회사에서 실험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야 될 소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합성을 해서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내가 고민했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 전 과정에 AI를 참여시켜서 전문가분들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러한 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창의적인 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층 문서 이해부터 AI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문서를 실제로 필요한 문서들을 다 읽어내고, 거기에서 뭐 글만 읽는 게 아니라 분자식이라든지 뭐 테이블에 대한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읽어내서 지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딥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다 쌓이면은 결국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몰큘러 디자인이라고 하는 블럭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와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될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혼합을 해서 분자 구조로부터 물성 예측하고 원하는 분자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 설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자들을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분자 간 합성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뉴럴 케미컬 신세시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새로운 물질에 관련된 기존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요라는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머신 여러 가지 정말 멀티모달 테이블, 뭐 그래프 이런 것들 다 읽어낼 수 있는 머신 리더블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고요. 물성을 예측하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예측 모델과 이제 분자 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에 대해서도 이렇게 프로세스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아날로그 연구 프로세스는 뭐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여기서 실험이 이제 성공하면 이제 패스고 실패하면 다시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부터 다음 실험을 어떻게 할지 이제 가설과 실험을 또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엑사원 디스커버를 활용하면 질문을 저희가 던지면 이 과정을 AI가 스스로 자동으로 최대한 그럴듯한 상황이 될 때까지 다 반복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가장 그 근사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AI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사원 아틀리에인데 아틀리에는 이제 창의적인 영감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가지고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사원의 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본 사례인데 LG 생활건강의 숨 37의 패키지 디자인을 AI가 디자인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패키지 디자인까지 상용화까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셔닝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의 니즈가 세분화된 고객 니즈에 딱 맞는 뭐 홍보 문구를 만들고 싶다든지 했을 때 이 제품의 이미지가 이렇고 이런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저희가 입력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홍보 문구를 이제 생성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생성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있고 캡션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키워드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캡션 생성과 키워드 생성을 AI가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가 실제 업무나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성형 AI의 유스 케이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연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임이 많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AI는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AI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계산기와 같은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AI가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법무, 세무, 뭐 의료보조, 심리상담, 창작보조, 학술연구, 제조금융 이 전 분야에 걸쳐서 AI는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스 케이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결국에는 뭐 AI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과 이제 별개로 이거 병행해서 필요한 가장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쓰면서 이게 결국 한 번에 완성이 되는 AI가라기보다는 쓰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AI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드백 데이터도 어떻게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선순환 체계로 만들어갈지를 잘 고민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AI 연구 진화 방향은 이제 기존에는 AI가 분석이나 생성에 기반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단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사실 기반의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측이나 실행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AI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제
결국에는 AI for company, AI for customer가 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측 있고 실행이 있습니다. 예측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과 뭐 투자 예측 이런 것들이 아니면 원자재 가격 예측, 뭐 환율 예측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뭐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있을 수 있고 실행도 역시 저희가 명령하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이것들을 스스로 AI가 알아서 저희는 이제 하이 레벨 커맨드만 주면 AI가 알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셔너블 AI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은 AI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 에너지처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